글쓰기 글쓰기 첫걸음 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 하는 분이 워낙 신앙심이 크셔가지고 뭐지 학교 안에 그 동아리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기독교 동아리 보고 뭐라 그러지? 가리키는 말이 있지 않나요? 글쎄요? 딱히 없는데. 없어요? 있나? 종교분과 동아리라고 이렇게 분류되긴 하죠. C 뭐 그렇게 부르지 않나? 그건 아닌가? 아무튼 뭐 거기 그 활동하신다고 이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어제 못하시고 오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단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화면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문단은 요렇게 하나씩 띄우세요. 한 줄씩. 문단을 네. 띄워요. 보기 좋게. 보기 좀 편하게. 한 줄씩 알겠습니다. 띄워주면 네, 뭐 특별하게 뭐 글 형식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편의상이라도 한 줄씩 띄우세요. 그러면은 글량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자, 초안지를 통해 본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소견. 이 족같은 부제 좀 안 붙이면 안 됨. 부제를 꼭 붙여야 됨. 성경에다가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는 거 아니잖아. 매 이야기마다 부제는 있죠. 부제 붙이지 마세요. 그지 양파야. 잠깐만 있어. 양파가 나한테 야옹 그러고 나서 네? 양파 나한테 야옹 해봐 양파. 괄호 열고 놔주세요.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고. 그지 양파야. 그래. 그냥 놔주세요란 말이 전달되면 다행인 거고 전달이 안 되면 양파가 잘못 야옹거린 거지. 그지 양파야. 대답 안 하고 봐라. 자, 부제 붙이지 마세요. 가급적. 되게 별로 안 좋은 표현,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인간은 영웅을 갈망하고 선천적으로 영웅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뭔데? 이거 뭔데? 제가 이거를 그 언제였더라? 1학년 때 제가 썼던 글을 보고 나서 그걸 보고 새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운표를 붙인 거지?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요. 누가 한 말인데요? 교수님이 책에 쓰신 글이요.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인데? 그때 교재가 지금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운표를 붙이지 마세요. 인용을 할 거면 확실히 인용을 하고 인용을 안 할 거면 인용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앞에다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 어떤 교수는 하고 인간은 영웅을 갈망하고 선천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니면 말했다 그러든지. 이해함? 예, 갑자기 첫 문장에다가 따옴표 쓰고 이러면은 그게 뭐 인용 문제 아니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각주로 그냥 옛날에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게라도 붙이든지. 그게 뭐임? 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덩그러니 작은 따옴표 하나 있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따옴표는 그렇다 치고 이게 뭐예요? 마침표는 어디 있어요? 어디 맞춘대요? 첫 문장에 마침표는 어디 있냐고. 인간은 영웅 그거 마침표 어디 있냔 말이야. 원래 따옴표 안에 쓰는 거는, 마침표를 씁니다. 아, 네. 영어 쓰는 새끼들이 안 쓰겠죠. 마침표 쓰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영웅을 칭송하고 숭배하며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자 한다. 족같은 이거 뭐예요? 그들 같은 대명사 쓰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의. 같은 그것도 의미죠. 대명, 같은 의미인데 근데 그보단 낫지.
번역투 같잖아 이거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그거 같은데, 번역투 같은데. 그럼 어떻게 고친 게 좋은데? 아니,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자 한다랑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자 한다랑 어차피 같은 뜻이고, 똑같이 번역투로 느껴져서 그거는 우리가 자신이란 말을 그럴 용도로 쓰거든. 그래서 그건 번역투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모든 영웅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영웅적 명뿐만 아니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다르다. 요구된다. 요구된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뒤에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이란 말이 있는데 요구된이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 요구된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요구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그래 그럼 필요한이라 쓰면 안 돼 그냥. 그렇네요. 왜 요구된이랬어요? 왜 저렇게 썼을까요? 요구라는 말을 쓰긴 써요? 쓰죠. 일반적으로 써요? 쓰죠. 마지막으로 썼던 요구가 어떤 말인데? 어디 썼던 말이었는데? 언제 요구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썼지?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씨발 글 좀 쓰세요. 내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어체랑 문어체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달라도 씨발 좀 더 어색하고 덜 어색한 게 있잖아. 저쪽을, 필요란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건 인정. 예, 이거 인정. 요구되는 뭐 이건 하고, 인정이요 씨발. 전부 다 인정이지. 뭐 틀린 말이 있다고. 일단 구어체랑 문어체랑 구어체랑 원어체는 다르지만은 적어도 덜 씨발 어색한 말하고 더 어색한 말은 나누니까 덜 어색한 말로 쓰라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집단에 따라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이라 하지. 필요한 리더십. 그럼 자연스럽잖아. 고조와 한고조와 서쪽 폐왕의 경우 유방과 항우는 둘 다 영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방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항우는 그럴 수 없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유방이 최고의 지도자다. 항우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최고의 지도자가 의미하는 게 뭐지? 당대 지도자가 됐다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지도자가 가리키는 말이 어떤 거지? 어떤 의미지? 이건 결국엔 한고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고. 왕? 황제. 그쵸. 네, 중국식 표현하면 천자가 되는 거고. 네. 그냥 천자라 그러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건 넘어갑시다. 글이 뭐 틀린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영웅이 경험한 집단의 차이. 뭐라고? 경험이야? 경험한 집단의 차이라고 쓴 거야 지금? 네. 경험한 집단이 뭔데?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두 영웅이 각각에 소속되어 있던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걸 경험한 집단이라고 썼다고? 그렇죠. 경험이란 표현을 그런 식으로 써요? 결국 이제 다 나중에 아니 시나리오 그니까 이거 컷 해주세요 그러면. 왜? 제 신상 정보 노출 안 됩니다. 똥끓이기 때문에. 그럼 네가 글을 잘 쓰든가요. 잘 쓰면 당연히 익명을 안 하겠죠. 잘 쓰자고 하는 건데 씨발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좆대로 쓰다 보면 나오는 거지 뭐가 잘 쓰는 게. 그게 부끄러우면 더 잘 쓰든지 씨발 그 봐요. 응? 네가 속해 있는 집단이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무슨 대학교 무슨 과요, 그죠? 맞죠? 그렇죠. 맞죠, 그죠? 자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너를 L이라고 합시다. L이
그거를 L의 학과라고 하지. L의 학과나 아니면 L이 속해 있는 학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L이 경험한 학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라는 표현을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험이란 표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야. 이해하심?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라고. 위에도 그렇고 알, 위에 요구된다. 사실 이것도 요구된다는 것도 말 자체도 어색하지만 그게 어색한 이유는 번역체이기 때문이거든. 영어 번역한 새끼들이 요구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쓴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구한단 말을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안 써요. 잘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아까 필요하다 뭐 필요한 뭐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그 뭐예요? 아까 어디 읽었노? 그래, 두 영웅이 경험한 집단이라 그랬잖아. 근데 아까 이 의미를 네가 뭐라 그랬냐면요, 경험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유방하고 항우가 각각 이제 이끌었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렇죠. 경험한이란 그치? 그러면 경험한이란 표현보다는 이끌었던, 아니면 그 두 영웅이 이제 대표했던, 대표했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그렇다 합시다. 경험보단 낫다. 명확하다 의미가. 그죠? 아니면은 네. 이끌었던, 대표했던, 아니면 또 뭐랄까 속했던도 조금 이상한데 의미는 일단 확실하네요. 근데 경험이라는 말이 네. 속하다 그런 말보다 훨씬 더 이제 의미가 불명확해요. 모호하고. 알겠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좀 네가 평소에 쓰는 표현대로 쓰세요. 네가 평소에 만약에 쓰는 구어체로, 물론 오로지 내가 다 이제 구어체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 어? 이런 표현들을, 특히 이제 요렇게 글 속에 나오는 표현들을 네가 한 번도 일상생활에서 써보지 않은 그런 표현, 예를 들면 뭐 악망했다 씨발 이런 거를 누가 요즘 생에 쓰냐고. 유니어 이런 표현을 누가 어린애라는 표현으로 요즘 쓰냔 말이야. 그 씹덕 새끼들 저런 글 빡빡 우기면서, 아니면 그 일배충 새끼들은 빡빡 우기면서 이건 씨발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워지만은 써도 된다 그렇게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을 쓰라는 거지. 이걸 전체를 구어체로 안녕 잘 지냈니, 아니 씨발 난 오늘 스타 한다고 못 왔어 뭐 못 겠어 강의 못 왔어 이런 식으로 쓰지 말, 이런 식으로 쓰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네가 쓰는 표현으로 좀 글에 나오는 표현들도 좀 쓰세요. 경험이란 말은 네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이렇게 쓰나? 네? 라틴어에서 이렇게 써요? 어떤 걸요? 경험이란 표현 이렇게 쓰나? 아니죠? 그건 뭐, 아 그러니까 좀 평소에 쓰는 표현대로 쓰라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좀 쓰라고.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 유방은 왈패 우두머리로 살면서, 유방이 왈패 우두머리였을까? 우리 우두머리였나? 가슴에 달리는 거 아닌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어느 자리에서건 중심이 되었다. 이에 비해 항우는 귀족의 자제이자 장군으로 살았다. 이는 군인들을 주로 만나며 그들의 우두머리로 지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여기서도 쓰였는데 적어도 아까 그들보다는 훨씬 맥락상 잘 쓰는 것 같아. 아까 그들은 좀 이상했거든. 자 여기서 좀, 저는 사실, 네, 모르겠어요. 얘기해요. 네? 얘기하라고. 전 사실 뭐, 아,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아까 그들하고 지금 그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좀 읽으면서 나도 명확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면서 이게 되게 거슬리고, 그들이라는 표현을 영어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대명사 표현을 특히 뭐 대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서 이제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잡는 거고, 그래도 지금은 좀 아까보다 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읽어봅시다. 가급적이면 근데 나는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은 그들이란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쓸 것 같아요. 난 내가 아니, 옛날에 네. 그 무정이라고 알죠? 무정, 이광수 소설인데 알아요? 네, 주로는 봤어요. 그 친일파 새끼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전까지 이제 그녀 이런 표현들이 그냥 당연히 이제 쓰이는 표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배우고 나니까 이제
무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많이 쓰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번역돼서 넘어온 표현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 다음부터 내가 그는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녀 뭐 그런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나한테는 좀 많이 그게 많이 다가와서 항상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영웅이 경험한 집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또 경험한 집단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거 고치는 게 좋습니다. 왕은 여기선 이끌었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렇겠죠? 어느 부분이죠? 지금 방송 화면이 느려가지고. 아 방송하면 듣지 말고 지금 내 얘기를 들으세요. 내 얘기를 내가 지금 읽으면서 하고 있잖아. 여기서 두 네, 영웅이 경험한 집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경험한 집단보다는 여기서 맥락상 이제 이끌었던 집단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지, 그죠? 네네, 네. 네,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왕은 군인뿐 아니라 온 백성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단의 지도자이다. 이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유방은 다양한 백성들을 만나고 그 중심에 서면서 장군보다는 띄워야 됩니다. 띄우는 게 좋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저게 왕에 적합한 포용형 카리스마 등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카리스마하고 리더십하고 다른 말임? 그쵸,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다른데? 카리스마는 뭔가 그런, 뭐라 그래야지. 매력? 그런 소양? 네. 이런 거고. 리더십은 이제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음. 일단 알았어요. 일단 뭐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항구는 장군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위압형 카리스마를 지녔을 뿐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즉 서초평양 국가란 집단 이끌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왜 유방하고 항우라는 말을 쓰면서 한고조나 아니면 서초평양이란 말도 같이 쓰지? 바로 앞 문장에서 항우란 표현이 나왔잖아. 네, 근데 왜 뒤에는 서초평양이라고 지칭했지? 그러게요. 왜 그러실까요? 일관성 있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한 번만 나오는 거야, 한 번만. 앞에 나왔잖아. 항고조가 서초평양이 나왔잖아. 그러면 가급적인 그냥 이름이나 그런 걸 쓰세요. 사람한테 편한 표현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쓰는 게 좋습니다. 한초 삼걸 소하 장량 한신에게서는 위치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엿봐요? 관음증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찾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위치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를 엿본다. 엿보다는 말은 저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 홍윤 씨 그 글 볼 때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내가 엿보다는 표현을 봤던 적이 언제냐면은 관음증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슬기로운 생활이나 아니면 어릴 때 있잖아.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교재했던 즐거운 생활 같은 그런 아니면 국사책에 나오는 뭐 그런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지라는 그 엿봄인데 사실 난 그 두 개가 크게 다른가 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그 교과서 지은 새끼들이 아마 관음증 환자들이 아니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엿보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나요? 에이, 씨발 싫다 왠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모르겠다. 일단 뭐 다른 표현으로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아볼 수 있다. 정도로. 뭐 알아볼 수 있긴 뭐 어쨌거나 그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모르겠다. 정확히 하면 나는 좀 더 잘 고친다면 난 문장 전체를 좀 고치고 싶어요. 순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자, 우선 소아의 경우 그는 정치와 인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것보다는 그냥 정치와 인사에 뛰어났다라 그러면 안 될까? 그래서 사실 요것도 이상해요. 요것도 그냥 소하는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선 소하의 경우 우선 소하는
우선 소화의 경우 그는 이렇게 그 불필요하게 이제 군말들을 붙였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네. 그냥 소화는 그러면 안 돼? 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정치와 인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뛰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꼭 능력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어, 뛰어났다. 네. 그 없잖아요, 그죠? 바꿔. 네, 그쵸. 네, 없죠? 네, 네. 없으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글 양을 늘리고 싶어요. 네, 많이요. 몹시 많이. 글 양이 늘어나면 뭐가 좋은데? 과제의 양이 줄죠. 네? 과제의 양이 줄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는 과제 음. 제출용 쓰니까. 아,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이제 그런 보통 과제로 글을 쓰게 되지 학부생들이. 근데 그거 뭔 상관인데? 아, 보통 이제 과제의 그거 양을 정해주잖아요. 양 뭐 A4 몇 장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글을 이렇게 길게 쓰면 그러면 제가 써야 될 양이 줄어드는 거죠. 다른데 할애에 대할 양이 준다. 그렇죠. 교수들이 이걸 모를까? 알겠죠? 알면 시발 만약에 네가 교수라면은 만약에 네가 교수라면 그런 학생들한테 뭐 줄 것 같아요? 글쎄요.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내용상 근데 것이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솔직히 그냥 내용 보지 분량은 채우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사실 분량을 정해놓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학생들이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교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량까지 채우면은 그래도 글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글 꼬라지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글 분량을 정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나라면은 그런 식으로 글 분량을 채운 놈들은 아마 F나 아니고 D- 같은 걸 주지 않을까. 글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건 난 자질 같은 거라고 생각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냥 짧게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쓰세요. 말하면서 오직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군말 붙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가 말하는 대로 쓰세요. 뭐 내가 한 장 내외라 그랬지만은 근데 뭐 내가 그 한 장 내외가 아니라 그래서 뭐 내가 뭐 핏대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 전쟁의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었다. 이처럼 소화는 모든 분야에서 훌륭했고. 갑자기 모든 분야에서 훌륭했어? 정치와 인사, 전쟁에서 세 가지에서 훌륭하면 적어도 군사로서는 모든 분야의 그 뭐라 그래 군사라 그러나요 그걸? 이거는 그러면 화장실에서 엉덩이 닦는 거는 훌륭했을까? 하긴 잘 닦았으니까 아마 오래 살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차이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모든 앞에 분야, 앞서 그러니까 모든 분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좀 모든이란 표현을 쓰는 게 좀 부적합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 역할에 맞는 분야에서 충훌륭했다, 뭐 자기 역할에 맞는 분야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훌륭했고 예를 들면 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보다는 다양한이 좀 적절하긴 한 것 같습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석사 논문이라면 학사 논문이라면 난 아마 나 같은 놈들이 아마 나같이 성질 더러운 놈들이 아마 그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라고. 유방과 함께 지내왔기에 국가라는 집단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잠깐만, 이처럼 소아는 이런 분야에서 훌륭했고 유방과 함께 지내왔기에 국가라는 집단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뭔가 좀 문장이 이상한데? 훌륭했다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갑자기 뒤에 유방과 함께 지내왔기에 국가라는 집단을 이끌기 충분했다 말이 나오지? 앞서서 말했던 건 이제 유방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졌고 네, 이 소화는 그 유방과 함께 이제 그 유방 밑에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네.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했던 인재이기 때문에 그 그럼 국가라는 집단을 이끌기에 충분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유방의 리더십 형태 있잖아요.
위에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왕이 왕으로서의 적합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지? 그럼 네. 그걸 한 번쯤 다시 짧게나마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그건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쓴 거거든요. 왕으로서 훌륭했던 유방과 궁합이 잘 맞았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난 유방이 나와서 이게 앞에 내용 앞에 물론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유방에 대한 얘기를 나오니까. 음, 그리고 네, 앞에 내용하고 이해했습니다. 보조를 맞추려 네, 그러면 유방이 왕이기 때문에 소화가 왕을 보조하는 역할을 잘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치나 아니면 전략이나 아니면 인사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다라고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예, 그런 그게 이제 왕을 보조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네요. 왜냐하면은 그냥 정치 인사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게 왕을 보좌하는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소아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는 건지 잘 그게 네, 맥락상 음, 와닿지가 않아요.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유방에 대해서도 유방이 왕으로서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뭐냐 재능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와 그게 잘 어울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나는 맥락상 좀 더 훌륭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예, 네. 지금 뭔가 좀 엉성해요. 네, 뭔가 좀 뜬금없다고. 자, 그러나 그는 결코 한 고조를 이거 유방이라 그냥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글이 그냥 산만해지기만 해요. 넘지 않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었으나 상위 지도자를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아가 있던 위치에서 필요하고 그 갖추고 있었던 팔로십이다. 일단 앞쪽 문장으로 좀 돌아가서 아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국가라는 집단 유방과 함께 지내왔기에 국가라는 집단을 이끌기 충분했다. 요 말 있죠. 네, 그냥 국가 집단 그러면 안 돼. 굳이 꼭 국가라는 집단이라 그래야 돼. 근데 국가 집단 막 이런 거 한자 병행해서 쓰는 거 평소에 안 쓴다고 쓰지 말라고 지난 피드백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라는 집단보단 낫네. 음, 예를 들면 그런 글 쓰지 말라는 거는 국가 집단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축이고요. 국가 집단 정치에 충분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잠깐만 국가라는 집단을 이끌기에 충분했다는 말을 국가 집단 다스리기에 충분했다. 국가 집단 정치에 충분했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게 말이 이상할 때가 쓰지 말란 말이었지. 국가라는 집단은 그냥 이제 국가 집단이란 말을 그냥 말을 열려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냥 국가를 이끌기에 근데, 충분했다라고 표현하든지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예. 한 국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집단을 이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거라서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죠. 국가하고 나서 국가 집단이라 쓰고 국가하고 집단에다가 그냥 따옴표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집단이란 말이 충분히 강조되잖아요. 국가 집단이라 쓰고 집단에다 따옴표를 붙여주면 예, 알겠습니다. 강조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근데 국가라는 집단이라고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너를 부를 때 너라는 사람은 글을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너라는 사람은 초안지를 통해 본 리더십과 이라는 글을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쓰셨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건 좀 어색하잖아. 당신이라는 사람, 사랑이라는 고통, 또 뭐야, 이명박이라는 대통령. 이해함? 어, 이해 잘 안 돼요. 왜? 그 어색한 거 잘 모르겠는데. 국가라는 집단? 국가라는 집단이? 음, 에? 그룹이라는 집단이라고 했으면 어차피 역전압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는 하겠는데. 그냥 그 말을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난 알겠는데
예? 네. 국가 라는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군말 같다고요. 군말 같아서 이것보다는 그냥 국가 집단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얘기 한번 본 거예요. 알겠음? 예, 알겠습니다. 아이 네 마음대로 쓰요 그러면. 너라는 사람 마음대로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라는 사람, 너라는 학부생이라는 식충이 뭐 이렇게 있을까? 양파라는 식충이, 양파라는 고양이, 이명박이라는 대통령,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손에 잡히는 그것으로서의 마우스. 좋네. 시적이네. 다음부터 한번 모든 말을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존나 어색할 겁니다. 근데 좀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알았어. 네 마음대로 써요. 그래, 알았어. 아까 그들 그런 말보다 그들 그런 말보다는 뭐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냥 좀 비꼬고 싶어서 비꼰 거예요. 난 마음에 안 들거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가 내 방송 그렇게 오래 봤으면서 내 스타일을 잘 몰라요? 아니요, 알죠. 네, 알면 좀 알아서 기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가 배우고 있잖아요. 네가 날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하세요. 시발 이상민이라는 사람 이러면서 하세요. 자, 장량 역시 이 팔로워십이라는 건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 이끄는 거 팔로워십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섬기는 거야? 저 리더십의 뭐라 그래야지? 대우.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팔로워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소속된 집단 안에서 리더를 따르는 음, 사람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뭐 자세 뭐 이런 거. 예, 예. 알겠어. 나는 팔로우십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장량 역시 소아와 비슷하다. 그러나 장량은 추가적으로 이익도 탐하지 않았다. 추가적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린다. 그래 분위기하고 그래 내용이나. 전 추가적으로라는 말이 그냥 안 어울려. 사실 이 문장은 필요 없었어도 되는 문장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시발 넣지 마세요 좀. 필요 없는 걸 왜 넣습니까? 일단 뭐 나는 문장이 들어가는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문장 안 읽었으니까 추가적으로라는 말이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알아서 바꾸든지 아니면 좀 하세요. 네. 이는 지도자를 따르는 다른 팔로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으며 그가 있는 위치 그가 있는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뭐야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리더십이란 게 뭐야? 그러니까 이 다른 팔로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은 하나의 음, 리더십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팔로워의 위치에 있으면서 리더로서의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미를 되묻는 문장들 있죠. 네. 가끔 있죠, 그죠? 이거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 라고. 글 네. 속에서 그러니까 그 문장이 되게 모호하거나 아니면 그 문장을 보조해서 설명해 줄 만한 다른 문장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거는 네. 글 속에서 그러니까 그 글이 이제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는 의미고, 그거는 만약에 좀 더 좋은 글을 읽려 그러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쓰든지. 내 생각엔 요거는 설명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가 있는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난 앞에 문장 이런 거 가지고 내 시간 빼앗지 마십시오. 그냥 이름 알려주면 되잖아요. 뭐 씨발 나도 이름 까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난 이상민이란 사람이다. 씨발, 그럼요. 저, 저는 저라는. 저 새끼는 양파랑 고양이다. 양파랑 고양이입니다. 아유 그런 아저씨는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한씨는 이 둘과는 사뭇 달랐다. 회의무는 꼭 이렇게 한신이 회의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다는 거를 알려야 됩니까? 음, 그렇게 알리고 싶어요? 장량으로 한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한신으로 쓰세요. 뭐 회의무는 씨발 무슨 회의무예요?
소아도 그렇게 쓰지 왜? 소아도 시오로 쓰지 왜? 그러게요. 그럴 걸 그랬네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아우 그 씨발 아우 이 대명사 씨. 아유 씨. 하느님께서도 아마 자기를 하느님께서도 이제 본인을 그 유일한 그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되게 진절머리 나지 않으실까? 그냥 하느님 그럼 되잖아. 예를 들면 꼭 그렇게 대명사를 표현해야 될까? 다른 표현으로 한시는 한고조 유방이라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고조라 쓰세요. 씨발 왜 한이라 붙이는데 왜 붙임? 그러게 말입니다. 띄어쓰기 한 칸 두 칸 이렇게 늘린다고 뭐 분량이 늘어납니까? 한 줄도 안 받겠다 한 줄도. 늘어나군요. 그래 늘어나고 욕 처먹잖아 씨발 나한테 지금. 쓰지 마세요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훨씬 나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렇죠. 대가리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는 유방과 하루 연, 응? 네. 응? 하루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야죠. 하루 만에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친 건 아니었는데 음. 그래도 어제 그 시간은 거의 그냥 글이 다 안 씌워지는 상태.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아무튼 유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어 했으며 유방을 넘어서고 싶어 했다. 현재의 안정적인 지도자보다 많은 권한과 권력을 탐하는 팔로는 현재의 안정적인 지도자보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말이 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약간 이 사람이 지도자로 있어도 되나라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하고 약간 대립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정적이냐 지도자가 말을 그냥 없애세요. 여기서 그거 되게 불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한신의 경우는 지도자보다 네가 지금 여기서 한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도자를 넘어서려 하는 그러니까 그냥 부하는 좆되는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렇죠. 굳이 거기는 안정적이나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지우세요. 지도자보다 많은 권한과 그리고 보다는 뛰어야 되는 게 맞음. 많은 권한과 권력을 탐하는 팔로우는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집단 정체에 악영향을 준다. 나쁜 영향을 준다. 나쁜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 영향을 끼친다. 맥락상 그냥 끼친다는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준다. give, have. 씨발 영어 생각난다. 여기서 각 분야에 필요한 리더십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치에 맞게 그 리더십을 조절하고 적합한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발휘해야 한다. 띄어쓰기를 왜 안 하십니까? 발휘해야 한다. 발휘해야 한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띄어쓰기를 왜 안 하시죠? 발휘 띄고 해야 한다는 이렇게 해야 되면은 해야 띄우고 한다. 발휘하다. 발휘 발휘해야 띄고 발휘해야 띄우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발휘. 맞겠다. 네, 빨간 줄 안 뜨길래 그냥 이거 맞는 줄 알고. 한글 만든 새끼들은 맞춤법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가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맞춤법을 안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입국 신사할 때도 아마 맞춤법은 지켜야 될 겁니다. 띄어쓰긴 해야 될 듯. 그럼 문법 납치이지 않나. 아 그런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가 인간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거든. 아, 약간 문법 납치가 아닌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 예? 예수님이 그 뭐예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띄어쓰기 안 하는 새끼한테 나눠주지 말라 그랬어요. 지옥 갈 거라고. 아마 그랬을 거야. 성서에는 안 나와. 성서에는 쪽팔리니까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야. 이제 사람들이 띄어쓰기 놨을까요? 예? 아니에요. 일단 넘어갑시다. 뭐 고대 이스라엘 놈들이라고 안 했을 리가 있나? 했겠지 뭐.
모르지 뭐. 자,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띄우는 게 좋아요. 보다 띄우세요. 네, 보다. 알겠습니다. 예, 보다라는 게 조사가 아닐 거예요. 띄우세요. 집단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적합한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띄우고 하며. 띄어쓰기를 되게 안 하시네. 너는 그 성체 먹지 마셈. 자신의 분야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발휘해야 한다. 이거 왜 자꾸 붙이는데? 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네? 띄어쓰기가.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죠. 왜 물음? 지금 그 이어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어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화듯이 하고 있죠? 네네네. 지금 수화기를 어디 대고 있어요? 전화기를 어디 대고 있어요? 입 앞에요? 그러니까 목 위에 있는 머리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왜 안 했음 띄어쓰기를? 발휘해야 하며요? 발휘해야 띄우고 한다일걸? 발휘해야가 아마 붙일걸?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해야 한, 한다는 띄우는 거 뭐? 맞음. 해야 한다. 한다는 건 띄우는 거 맞다니까. 그래요? 예. 자, 아무튼 뭐 지나갑시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길래 좀 얘기해봤어. 네, 그리고 보다는 쓸 때 보다는 띄우세요. 그 뭐지 앞에 네. 명단 그런 거 붙으면 조사로 쓰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누가 명사가 명사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명사, 대명사 뒤에 붙여서 비교의 뜻을 더하는 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 비교하면 그게 조사야. 네. 아, 그럼 붙이세요. 그러면 네. 그럼 붙이면 되지. 네. 공자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 네? 공자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러게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라 그랬어요. 고치면 되지. 네. 보다는 붙인답니다, 여러분. 자, 현대 사회는 한고조와 서초 평양. 시발 또 한족 또 나오네 이거. 유방과 그냥 항우 쓰면 안 돼? 유방이 야해서 그래?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닌데 왜 쓰는데? 왜? 수미상관? 뭐 수미상관인데 중간에 유방도 나오는데. 맨 처음에 한고조와 서초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미상관 이렇게 한다고? 아니 농담이에요. 네가 죽을 땐 그럼 네가 나중에 죽을 때 인큐베이터 죽을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죽어라. 알겠습니다. 내 천국 가나 꼭 두 눈 뜨고 볼 거야 내가. 자, 항구조와 알겠- 서초 평양이 그냥 유방과 항구라고 쓰세요. 네. 좀 이렇게 쓴다고 네가 잘하는 것처럼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알았습니다. 아우 씨발 그래 학부 1학년 정도는 꼬실 수 있겠다. 걔들은 대가리가 없으니까. 자, 살던 시대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만 현대 사회는 유방과 항우가 살던 시대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만 현대 사회는 변했다. 시대와는 많은 것이 뭔가 좀 비문 같은데. 비문이 아닌가? 많은 것이 다르지만이라고 이야기되지 않나? 다르지만이라고 표현한 게 맞지 않을까?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자기계발서 쓰세요? 자기계발서 초안이에요 이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유방과 항우 그리고 이제 이 한신장량 소와 이 세 명이 옛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제 현대에 적용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뭐 네, 생활 양식이나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80 먹은 노인이도 안 쓸 그런 진부한 멘트로 글을 끝내겠다. 네.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만 이래요, 저만. 너만 이래요? 그래서 그럼- 일반화. 그럼 다른 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글을 끝내는데요?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 글을 다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래 씨 아유 됐습니다.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체자리 모르자도 너보단 글을 잘 썼겠다. 어,
리더십 산업은 뭔데? 그러니까 요즘 학원 같은 데에서도 막 리더십 교육이다 해서 리더십 가르치고 그 뭐야 학교에서도 리더십 교육 한다고 해서 강사 불러서 가르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네 맘대로 말을 만들어 쓰지 마세요. 아니면 근데 따옴표 같은 걸로 이제 강조하세요. 강조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나만 쓰는 표현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라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유방처럼 지도자가 되기 여긴 또 유방이라 써놨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소와 장량처럼 자신의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각 집단의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 항우와 항신처럼 마냥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 글 결론이 개쓰레기구만. 원래 그 뭐야 용두삼이잖아. 용두삼이 하면 안 됩니다. 글을 잘 썼으면은 뒤에 마지막 꼬리도 잘 만들어야지. 용을 그리다 이 갑자기 공약 그 갑자기 뭐에 원숭이 꼬리로 끝나면 어떡함? 자, 김에 야, 붙여서 일단 알았어. 닥쳐요. 알았어. 그, 아, 참. 일단은 4주 전에 4주인가? 4주 전인가? 5주 전인가? 4주 전이겠지? 예, 네, 그렇겠죠. 4주 전에 이제 요양방 글을 내가 봤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제목으로 내가 한 20분 정도를 깠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의 시각으로 뭐라고 정하길래 씨발 족같은 대학생의 시각으로 같은 거를 대학생의 시각으로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지 말라라고 이제 내가 한 20분 정도를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네. 오늘은 제목으로 한 3분 정도만 얘기했으니까 그건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족같은 그 부제를 쓰지 말길 바라고 알아서 좋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뭔데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중심이 리더십에 맞춰져 있는 거야 아니면 팔로워십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적절한 그게 필요하다. 둘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원래 본 제목 있잖아. 네. 초한지를 통해 본 리더십과 팔로워십이라는 제목 자체가 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조금 모호하긴 한데 조금 글의 주제하고는 조금 모호하긴 한데 뭐 그냥 이제 그냥 쓰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디 논문으로 낼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그 아들내미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성체 대신 뭐 씹어먹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냥 이제 욕을 제목도 나름대로 무난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팔로우십에 대한 소견이라는 부제를 붙이면은 뭐 의미가 좀 명확해지긴 한데 가급적이면 부제는 군말 같아 보여서 안 쓰거든요. 난 가급적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글의 맥락은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내가 얘기를 걸고 이제 많이 걸고 넘어진 표현들이나 문장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지난번 글에 비하면 일취월장이죠. 지난번 우선 아니 감사하지 마세요. 씨발 뭐 네 글인데 뭘 감사하세요.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씨발 뭘 감사해. 배워가는 게 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배워가 뭐라고? 배워가는 게 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워가는 게 맨날 너무 있으면 좀 제대로 더 쓰든지 씨발 첫초피양 대신 한국어 쓰든지 뭐임 이게 도대체. 안돼 지금 아 이렇게 좀 첨삭을 닥쳐요. 좀 그래. 좀 닥쳐요 좀. 아직 말이 더 끝났잖아요.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글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늘어난 거고 지난번 글이 한 2, 3점 2, 3점 아니면 2, 3점 정도는 괜찮겠네요. 클레멘타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영어로 치면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글은 조금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글의 형태나 아니면 메모리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6, 7점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마무리가 좋았다면 마무리가 용두사미가 아니라 그냥 확실히 이제 괜찮았더라면 확실히 이제 적절한 말로 끝났다면은 충분한 말로 끝났다면은 아마 6, 7점에서 7, 8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 정도면은 학부생 치곤 되게 잘 쓴 글이죠. 되게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마무리가 좋겠네. 그렇습니다. 띄어쓰기나 뭐 맞춤법 그런 거는 이제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가급적인 난 그런 걸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글의 내용이나 맥락상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맥락상이나 내용으로 볼 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앞에서는 뭐 갑자기 앞에, 그러니까 글이 네 문단밖에 안 되거든. 되게 짧은 글이에요. 되게 짧은 글인데 그 짧은 글에 좀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 그러지 않았나? 제가 글씨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면 리더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더십이면 리더십, 그다음 팔로워십이면 팔로워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두 개의 균형과 두 개의 적합성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글이 좀 엉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만약에 좀 세네 장 정도로 이제 좀 느긋하게 글을 썼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게 써야지 사실은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충분한지, 아니면은 뭐 논지가 충분한지, 아니면은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논리 과정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 장, A4 한 장짜리에 넣으려 그러니까 고작 네 문단짜리 글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애매한 거야, 평가하기가. 분명히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리고 그 근거도 있긴 한데, 그게 그걸 지지하고 있는 근거, 그러니까 근거나 논리 구조가 되게 이제 빈약한 거죠. 존재하긴 하는데 되게 빈약한 거죠. 그래서 글을 다 읽었지만은, 아 씨발,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예고편 한 편 본 느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예, 한 장짜리 글을 쓸 거면 한 장짜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글을 안 정, 돼요. 에?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뭐, 이 주제는 어떻게 선택한 건데요? 그래. 이 주제 어떻게 선택했냐고요? 음, 글 뭐 쓸 거 없을까 하다가 네. 옛날 썼던 찾아보면서, 옛날에 썼던 걸 찾아봤다고? 네, 어떤 거를 찾아봤는데? 화제로 제출했던 글이나 뭐 수행평가로 제출했던 글 보면서 주제 정하려고 본 거였죠. 아 이것도 옛날에 그럼 제출했던 적이 있는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걸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같은 주제로 이런 비슷한 내용이긴 했죠. 그 원래 글은 어떤 거였는데? 원래 글은 초한지의 리더십 해가지고 네. 뭐였더라, 그 과목이 역사하고 리더십이었거든요. 역사와 리더십이라고? 예, 그게 과목 이름이에요? 예, 어느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교양이었어? 예, 역사와 리더십. 와, 이거는 정말 정말 나라면 평생 듣지 않을 같은 그런 과목이다. 재밌을 것 같아서 들었어요. 실제로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음, 그래 뭐 재밌었겠지. 재밌었다 합시다. 이게 원래 그거였어요. 그 강의가 그, 그러니까 강의 여러 개가 이제 듣고, 그러니까 수업을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하잖아요. 그 하나의 네, 인물이라 그러나 필승을 네네네. 이제 그 챕터가 하나 끝날 때 거기에 네. 대한 작문 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를 여러 번 냈어야 됐구나. 네, 아, 그런 글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면은 원래 제출한 글의 제목은 뭐였는데? 원래 제출한 글의 제목이요? 음, 원래 제출한 글의 제목은 네네네. 어디 보자. 그냥 초한지의 리더십. 그러면 그 글이 이거라고는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고요? 네. 약간 보고서 내가 이 챕터의 이 부분에서 이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걸 느꼈다라는 게 더 들어가 있죠. 감상문 과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요 글은 처음부터 새로 쓴 거고. 처음부터 새로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용을 하긴 했죠. 와, 시발, 그러면 뺏겨 쓴 글이네. 어, 그쵸. 제가 제 글을 뺏겼습니다. 네가 지금 네 글을 뺏겼다고 인정한 거지. 네, 그걸 인정합니다.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알아요. 그거 뭐라 배웠어요. 그러는데? 자기 표절인가? 그 자기 표절. 네. 자기 표절. 아주 개쓰레기 같은 행동이지. 왜 그랬어요? 어,
글 쓸 시간이 부족하긴 했었으니까요. 이 당장 방송은 월요일 날 시작한 건데 월요일 날까지 되고 이 아, 방 화요일이군요. 네. 이 방송은 글을 옛날에 쓴 글을 갖고 와서 아니면 네가 어떤 목적으로 쓸 글을 갖고 와서 그거를 첨삭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였으면 내가 돈을 쳐봤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 매주 이제 즉석에서 글을 단편적으로 쓴다는 걸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가 옛날에 쓴 글 갖고 와서 이렇게 방송에 들고 오면 안 돼요. 글은 반드시 처음부터 써야 돼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글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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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글이라서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썼던 논문인데 한번 이걸 보고 싶다. 뭐 그런 거라면 괜찮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니? 다음부터는 새로 써오세요. 알겠습니다. 글 쓰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거 쓴데 얼마나 걸렸는데? 이거 쓰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걸렸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얼마쯤 걸린 건데요. 글에 착수한 시간으로 제약을 하면 한 8시간 넘게 걸렸을걸요? 이 정도 그리면 이 정도 그리면은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 내용 글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가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 8시간에 걸리면 안 돼요. 그게 된다고요? 어떻게 이만큼을 1시간 안씩이? 한 쪽짜리잖아요. 한 쪽짜리면 10분 만에 쓸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아무 말이나 쳐가지고 10분 하면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글 내용이나 예? 글 내용이나 아니면 글 구성 같은 게 글 근거나 그런 게 대충 이제 정해져 있다면 확정돼 있다면 그걸 토대로 그 구성들을 내 생각으로 이제 쫙쫙 채워 넣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내외겠다. 1시간 내외쯤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저는 그것보다 더 걸려서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보다 더 적게 걸리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8시간은 너무 길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 쓴 글도 아니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글을 토대로 썼다는 거잖아. 그죠? 진짜 토대로 쓰긴 했죠. 토대로 근데 완전 토대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토대로 썼는데 8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그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글 쓰는데 오래 걸려요, 일단.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가 글 쓸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아, 잠깐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다음 원래 썼던 글 있죠. 원래 그 토대로 된 글 있잖아. 그거는 네. 옛날에 쓸 때 얼마나 걸렸는데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죠. 이제 2년 전이니까요. 2년 전이에요? 아유, 벌써 그렇게 늙었어요. 아, 네. 아유, 우리 늙어가는구나. 예, 네가 나한테 시청자라고 메일 보냈을 때가 1학년 아니었어요? 그랬을걸요? 아, 씨발, 그땐 젊었었었는데 우리 둘 다 늙네. 슬프다. 그래서 그때는 그럼 아니 그 대충이라도 한번 얘기해봐. 몇 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 하루 만에 끝낸 건 아니었겠네 그러면? 그쵸. 하루 만에 절대 못 끝내죠. 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어려운데요? 글을 쓸 때 어떤 점이 제일 문제가 돼요? 어, 일단 주제를 정하고 개요까지 짜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네, 그거는 되게 네, 생각보다 금방 되는데, 네, 이제 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서론을 쓸 때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항상 서론 이렇게 보면은 모기 잡았다, 씨발. 엄청 거창하게 시작하거나, 정말
네. 딴지 같은 소리로 시작하거나 네. 그래서 오늘도 서론에서 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인용해서 쓴 그 멘트. 네, 난 사춘기가 다시 온 줄 알았어. 네,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면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쓰기 때문에. 네. 음, 서론의 잠깐만. 불 좀 켜자. 왜 불이 안 켜지냐 이거 씨. 봐요. 서론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 거창한 얘기를 쓰면 안 돼. 너무 많이 거창한 얘기를 쓰지 않는 게 좋고. 그러니까 논문 안 써봤죠? 논문 한 번도 안 써봤지? 그쵸. 음. 너는 무슨 과였죠? 언어학과였나요? 네, 너 나중에 졸업할 때 학사 논문 안 써요? 써요. 두려워요? 네? 두렵냐고요? 네, 많이요. 나 학사 논문 존나 재밌었었는데 아, 좀 걱정이에요. 미방 푸는 거였는데 나 주제가 천문학이었잖아. 예, 난 천문학에서 나오는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쓰이는 이제 미방이 하나 있어요. 뭐 중요한 미방식이 있는데 그거 푸는 걸 그 존 논문을 썼었는데 난 되게 재밌게 썼었는데 난 술 먹고 쓰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서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은 글 전체의 주제를 소개해 줘야 돼요. 네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요거는 긴 글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긴 글일 때. 짧은 글일 때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은 네가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요는 알아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는 대충 아는데 대충 하는데 씨발 그거대로 왜 못 쓰냔 말이야. 왜 첫 멘트를 못 쓰겠다는 그 말이죠. 아, 알면 쓰다 써야지. 보면 씨발 알면 그냥 쓰면 되지. 왜 여자친구랑 만나봤잖아. 여자 사귀어 봤잖아.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란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로 만났다 치면은 맨 첫 번째 말로 뭘 얘기할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여자친구 보고 나서 인간은 영웅을 갈망하고 선천적으로 영웅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함? 데이트를 이런 말로 시작함? 그런 거 아니죠? 안녕으로 시작하겠죠? 에? 아니, 그래 그럼 씨발 안녕 같은 말을 쓰면 되잖아요. 안녕. 그러니까 그 말을 이런 거에서 못 찾겠다니까요? 안녕 그냥 써 그냥 씨발 안녕 쓰고 시작하면 되지. 안녕 독자 새끼들아. 그럼 다음 글에 그렇게 써옵니까? 안녕 처음 쓰고 나서 글을 쭉 시작해봐요. 시작하고 나서 그래 윤곽이 좀 잡히면 쭉 선하기 시작해서 윤곽이 좀 잡히면 안녕 저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되지. 물론 글을 처음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을 처음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에? 어떤 편이 적합할까 이런 건 되게 어렵다고. 왜냐면은 실제로 쉬운 주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사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형광등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네. 네 머리 숱 때문인가? 요즘은 이명박 개새끼 때문에 경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쥐새끼구나. 예, 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죠. 아직 전두환이 안 뒤졌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할까?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게 적합한 사람도 있겠지. 그지? 근데 안녕도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란 말도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웅 갈망하고 선정적으로 영웅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잘 먹힐지도 몰라. 그죠? 여보세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네가 하나 찾아야죠. 뭔가를 아무튼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시작을 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 있죠. 안녕하세요. 네네네. 상철 씨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쓴 말이 처음에 서론 맨 처음으로 이제 쓴 말이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건 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씨발 그 여자한테 말 한마디를
말 한마리를 걸어야 그 관계가 시작이 되든 아니면 그 관계가 착살이 나든 아니면 네가 밑으로 신고당하든 말 한마디 걸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든 그렇게 한다고. 뭔가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고 원인이 있어야 이제 결론이 있는 거죠. 결론도 있는 거죠. 서론이 있어야 글도 있는 거고 창세기가 있으니까 지금 성경이 있는 거잖아.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미분망정식들을 얘기를 안 했다면은 지금 우리한테 빛이 없을 거라고. 이해하심?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를. 서론에서 그죠 뭐 어쨌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서론에서 뭔가를 얘기하기 힘들면 그죠? 네. 서론에서 뭔가를 얘기하기 힘들면 일단 아무 말이나 한번 시작을 해봐요.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 말이나 시작을 하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시작을 한 다음에 그냥 써나가면 된다고. 일단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서론의 문장이 뭐가 제일 적합할까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 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지. 아니, 그래서 일단 쓰죠. 일단 저도 글을 네. 제출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니까 인간은 영웅을 갈망하고 이걸 내가 아까 깠지만 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네가 글을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 어쨌든 시작은 하잖아요. 일단 오늘도 써 왔어야 오늘은 했기 때문에. 써왔지. 오늘은 써왔죠. 오늘은 써왔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첫 문장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이 문장이 너무 거창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맞아 보여서 좀 그래서 이제 비판한 거지. 다만 그 비판받는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맞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구예요? 네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일단 너는 글을 썼잖아. 그럼 반 그렇죠. 이상 이제 다음번에도 글을 쓰겠죠. 그러면 반 이상은 서로를 한 거야. 응. 다음번에 글을 쓰겠는데 다음번에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똑같이 이제 서로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일단 쓰긴 쓰는데 비판 당하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그냥 비판 당하면 되지.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매번 말고. 네. 매번 똑같은 글을 쓸 때마다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잘 써봐요. 그러면 잘 안 버려줄 때 있어요. 안 버려줄 수. 지난번에 홍윤 씨 글 있죠. 지난주에. 예? 다른 사람 방송들 좀 봐요. 다른 사람들의 글쓰기 방송은 아직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방송도 한번 보시고 어 다른 사람 방송들도 보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님하고 너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 식으로 비판을 받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이라는 게 각자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다르잖아, 그죠? 그쵸? 쓰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점에 결함이 있고 나도 어떤 점에 결함이 있지 당연히 나도 뭔가 결함이 있겠죠. 근데 어떤 점에도 또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전혀 다른 점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각자 다르거든. 다른 걸 보시면 아마 그 네가 막 엄청나게 뭐 지난번엔 못 썼지만은 이번에 또 한 사이클이 돌 텐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못 쓴 것까지는 아닐 거다. 그다음 그럭저럭 잘 쓴 거다라고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이렇게 고쳐 나가면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그냥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별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그냥 이제 내 그게 적합함보다는 그냥 내 기호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나도 내가 국립국어원 원장도 아니고 아니면 국어국문과 교수도 아니고 그냥 석사 수료 나부랭인데 어쩌겠어. 이해하심? 서론을 쓸 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서론을 쓸 때 어떤 문장을 쓸 건지 어떤 문장이 서론에 적합한지라는 거는 사실은 글 내용도 글 내용이지만은 거창하게 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글 내용도 글 내용인데 근데 그게 거창하게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네가 많이 커서 있잖아요. 5, 60쯤 돼가지고 꼰대가 됐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거창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다 이해해 주거든. 그냥 젊은 새끼 그렇게 하면 욕먹어. 듣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듣는 사람. 이 글을 실제로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물론 지금은 이걸 방송용으로 쓴 글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나중에 새로 이제 나중에 정말로 이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읽혀야 될 그런 글을 쓰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읽게 될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읽게 하기 위해서 네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 거지. 학부생이면은 학부생이 적합한 표현이 있을 것이고, 되게 상투적인 표현들, 응답하라 1988 뭐 이따위의 표현들, 여기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 아니면은 뭐 교수들이 청자다, 뭐 학사 논문이라 그러면 학사 논문에 어울리는 글이 있겠지, 표현이 있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박사 논문이다, 아니면 뭐 어디 그 교회에 낼 글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적합한 글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각각의 청자가 설정돼 있다면, 예를 들면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표현이 좋은가라는 거는 사실은 네가 많이 겪어보고 많이 써봐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 중에 내가 써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글을 써봤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써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더라, 아니면 이런 글 써봤는데 이렇게 표현 써봤는데 이거는 별로였던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별로였던 것 같다 라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표현 안 쓰는 거고, 어떨 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 거죠. 많이 써봐야 돼요. 쓰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싫어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더더욱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놈, 식자 배운 놈 행세하려 그러면은 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쓰세요.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스트레스 받겠네요. 네, 많이 쓰고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좋은데, 근데 많이 읽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게 더 좋고, 많이 읽기만 하면은 자기 속의 세계에만 갇히게 되고요. 많이 쓰기만 하면은 이제 비우는 게 없으니까 비루해지죠, 점점. 적절하게 읽고 적절하게 쓰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사람들한테 의견도 받고, 사람들한테 의견도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늘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수많은 점들에 서 이제 원색적으로 되게 비판하지만,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내 말이 부당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그죠? 어떤 점에서는 이거 훨씬 더 나보다 타당한 면도 있을 거란 말이지. 특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이제 나한테 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점 비판하면 나한테 빌리지 않고, 그 좀 더 이제 적절한 예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나보다 이제 네가 원래 쓴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냥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음. 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상철씨 저거 또 저 와가지고 PC짓 한다 저거. 쫓아내볼까? 주어로 상대방을 존중해달라 그러는데. 언제나 방송의 당장은 알마시아님 아닌가요? 아, 이 또 이렇게 아첨을 하시네. 아니, 어, 근데 지금 아니, 내 눈앞에 그 상철 씨가 나한테 사준 그 이 뭐야, 엑스박스 이제 패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냥 저렇게 말로 동작도 해야지. 자, 아무튼 음, 다음번에는 주제를 정할 때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고 나한테 상의해도 괜찮고 다 좋으니까. 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잘 써오라는 말보다는 성의 있게 쓰라 그러잖아요. 잘 써오르는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 성의 있게 쓴 게 훨씬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씨. 그럼 뭐, 어제도 얘기했었었는데. 반, 반반씩 얘기하시잖아요, 반반씩. 글 잘 쓰는 것보다 근데 성의 있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성의 있게.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남의 글 뺏겨 와서 예를 들면 잘 쓴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네가 이제 네 노력껏 그렇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진짜로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튼 성의 있게 써든 아니면 뭐 주제를 정하든 아니면 뭘 쓰든 간에 나한테 묻든 누구한테 묻든 건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번 써봐요. 그럼 나중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님은 그거 나중에 그 뭐예요, 그 졸업 논문 쓰거나 그럴 때 아마 고생은 안 하겠죠. 난 졸업 논문 발표할 때 되게 재밌었었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그때 어디 다른데 연구년으로 가 있었고, 그리고 날 되게 싫어하는 교수가 졸업 논문 발표한데 와가지고 자기 혼자 계속 나한테 뭘 물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대답하고 싸우고 막 그랬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한테 넌 왜 대머리가 됐을까 이런 얘기 한번 안 해본 게 난 되게
아쉬운 것 같아. 저런. 예, 나중에 너도 아마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글은 정리하자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같은 거 있어요? 뭐 어, 참회의 눈물 그런 것도 괜찮고 우는 거 그대로 나가도 괜찮지, 그지? 잘 쓰겠습니다. 네, 성의 있게 쓰세요. 할 말 진짜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 딱히 없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잘,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요. 아, 지난번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다만 절대로 뭐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남의 글 뺏기거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자기가 써야 됩니다. 자기가. 남의 글을 뺏기진 않았죠. 네 글도 뺏기지 마세요. 제가 쓴 글을 뺏긴 거지. 그러니까 네 남의 글을 글을 참고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처음부터. 그 글에서 네, 문단이나 문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주제는 참고하더라도.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글은 그래서 초안지를 통해 본 리더십과 팔로우십 부재만 빼면 나쁘지 않은데 부재 때문에 마이너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전체적인 논지 전개나 이런 거는 좋은데 글이 너무 짧아가지고 글이 너무 A4 한 장짜리 글이라 가지고 요런 주제로 그 말을 담아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논지 전개가 좀 많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시로 들거나 하는 게 결국에는 유방, 항우, 그다음에 장량, 수아, 한신 요 다섯 사람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지가 좀 빈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론이 되게 용두삼입니다. 아까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이 특히 되게 별로입니다. 되게 별로기 때문에 예전에 지난 4달 전에 4주 전에 5주 전인가 5주 전에 썼던 글은 예를 들면 이제 4주 전에 썼던 글은 예를 들면 2, 3점 정도의 클레멘타인 정도의 글이었다면은 이번 글은 적어도 이제 6, 7점 정도는 6, 7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이고 그런 의미에서 뭐 다음번엔 좀 더 잘 쓰겠지. 아무튼 얘기했던 그 번역투 같은 그런 문장들은 어쨌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었고 표현도 나름대로 훨씬 낫기 때문에 확실히 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네요.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고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살이 처치는 그런 가을이기 때문에 한가위에서 그 시골 가가지고 많이 음식 드시고 살이 뒤룩뒤룩 더 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대로에 만족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동안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할 것 같고 유튜브 상태가 정상화되면 곧장 바로 유튜브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